가스기능사 기출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1과목 가스안전관리 1번 다음 중 전기설비 방폭구조 종류가 아닌 것은. 방폭이란 말은 폭발을 방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폭발 방지 또는 폭발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한다. 전기설비 방폭구조.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유입 방폭구조 종류 맞고요. 3번에 압력 방폭구조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안전증 방폭구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압 방폭구조 있고,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구조 있고, 그 다음에 본질 안전 방폭구조, 그리고 특수 방폭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접지는 아니에요. 접지 방폭구조 이건 종류가 아닙니다. 1번이고요. 2번 다음 중 특정 고압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고압가스는 수소, 산소, 천연가스 다 특정 고압가스고 이산화탄소는 아닙니다. 답은 1번. 3번 내부 용적이 25,000리터인 액화산소 저장탱크의 저장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액화산소 저장탱크의 저장 능력, 자, 이걸 W라고 해볼까요? W는 0.9 곱하기 D 곱하기 V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넣어봅시다. 자, 이 공식을 한번 외워주세요. 액화산소 저장탱크의 저장 능력 W는 0.9 곱하기 D 곱하기 V. 그럼 여기 0.9 있고 D. 자, D가 뭐겠습니까? D는 비중이죠. 비중. 자, D는 비중입니다. 자, 비중이 1.14가 되어 있죠. 1.14. 그 다음에 V가 용적입니다. 용적이 25,000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곱하기를 해봅시다. 0.9 곱하기 1.14 곱하기 그리고 25,000입니다. 자, 이거 만약에 계산기가 없다 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0.9에다가 1을 곱했어요. 얼마죠? 0.9죠. 0.9에다가 1을 곱하면 0.9입니다. 근데 1.14가 있잖아요. 1.14가 있으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9하고 1.1을 곱하면 그러면 거의 1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 값은 1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1보다 조금 큽니다. 그럼 여기서요, 요 두 개의 값을 곱하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보다 조금 크다. 1보다 조금 큰 값하고 25,000을 곱하면 25,000보다 조금 크겠죠. 자, 여기서 25,000보다 조금 큰 수가 답은 3번입니다. 자, 조금 눈치껏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내부 용적이 25,000, 액화산소 저장탱크 저장 능력. 자, 그리고 비중이 1.14면 그러면 저장 능력 W는 0.9 곱하기 D 곱하기 V. 자, D는 비중, V는 용적.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만약에 이런 문제 너무 힘들다. 자, 그럼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내부 용적이 25,000이죠? 그러면 이 값은요, 25,000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4번 배관의 설치 방법으로 산소 또는 천연 메탄을 수송하기 위한 배관과 이에 접속하는 압축기, 배관하고 압축기 사이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 이게 수칙입니다. 답은 3번. 5번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와 비록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기법, 이것이 위험성 운전 분석 기법입니다. 답은 4번. 6번 특정 설비 재검사 대상인 것은. 자, 먼저 1번 역하 방지 장치 재검사 대상 아닙니다. 3번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자, 이것도 재검사 대상 아니죠. 그리고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특정 설비 재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정 설비 재검사 대상인 것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입니다. 답은 2번. 7번 독성가스 외입니다. 독성가스 외에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부착하는 경계 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붉은색 글씨를 써야 되겠죠? 적색 글씨입니다. 적색 글씨. 그리고 위험 고압가스라고 표시합니다. 적색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라고 표시한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LP 가스 설비를 수리할 때 내부의 LP가스를 질소 또는 물로 지안하고 치안에 사용된 가스나 액체를 공기로 재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기에 의한 재치환 결과가 산소 농도 측정기로 측정하여 산소 농도가 얼마의 범위 내에 있을 때까지 공기로 재치환하여야 합니까?
자, 결국 산소 취한 농도입니다. 산소 취한 농도는 18에서 22%가 산소 취한 농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9번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중 도로 밑에 매설하는 배관의 기준 틀린 것입니다. 1번 시가지 도로 밑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판을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그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합니다. 2번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와 수평거리로 1m 이상 유지를 합니다. 3번 배관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의 하중의 영향이 적은 곳에 매설하고요. 4번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 밑의 다른 시설물과 60cm가 아니고 30cm입니다.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틀린 것은 4번. 10번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의 공급시설로서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에 통풍구조의 기준입니다. 통풍구조의 기준 1번 통풍구조는 환기구를 두 방향 이상 분산해서 설치합니다. 2번 배기구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 설치. 3번 흡입구 및 배기구의 관경이란 말은 관의 직경입니다. 관의 직경. 자, 직경이 뭡니까? 지름이죠. 지름. 이 관의 지름은 500mm가 아니고 100mm입니다. 100mm 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합니다. 4번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폭발 한계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 자, 이게 4개 중에 무엇일까요?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답은 1번. 프로판입니다. 프로판은 하한계가 2.1 그리고 상한계가 9.5거든요. 그래서 폭발 한계의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12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정한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할까요? 이것은 0.2 자, 이게 뭐라 했죠? 메가파스칼. 그죠? 0.2 메가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0.2 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답은 2번. 13번 염소가스 저장탱크의 과충전 방지 장치는 가스 충전량이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몇 %를 초과할 때 가스 충전이 되지 않도록 동작하는가에서 답은 90%입니다. 답 3번. 14번 도시가스 사고의 사고 유형이 아닌가. 사고 유형 봅시다. 1번 시설 부식 되죠. 시설의 부적합 됩니다. 연결부가 이완돼 있다. 이완돼 있단 말은 풀렸다 이 말이에요. 연결부가 풀려버렸어요. 사고 유형 되겠죠. 보호포 설치는 이거는 오히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사고 예방입니다. 답은 3번. 15번 가연성 가스 저온 저장탱크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낮아져 저장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갖추어야 될 설비입니다. 그러면 압력의 차이가 있죠. 압력.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있죠. 압력계 있어야 됩니다. 압력 경보 설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공 안전 밸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답 3번. 16번 일반 도시가스 배관 중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 간의 거리 몇 미터 이상 유지해야 될까요? 2m 이상입니다. 답은 2번. 17번 처저온 용기의 단열 성능시험용 저온 액화가스입니다. 액화아르곤,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공기 아니죠. 답 3번입니다. 18번 고압가스 판매소의 시설 기준 틀린 것이에요. 1번 충전용기의 보관실은 불연재료. 불연재료란 말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불연재료라고 합니다. 충전용기 가스 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합니다. 2번 가연성 가스, 산소 및 독성가스의 저장실은 각각 구분해서 설치하고요. 3번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부지를 구분하여 틀렸죠. 부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지 안에 구분하여 설치합니다.
한 부지 안에 설치해야 돼요. 한 부지 안에. 그리고 구분을 하겠죠. 한 부지 안에서 구분해서 설치한다. 답 3번. 4번 산소,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를 보관하는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각 고압가스별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죠. 답 3번. 19번. 운전 중인 액화 석유가스 충전설비 작동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주기. 이것은요 1일에 1회 이상 단 철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1일에 1회 이상입니다. 답은 1번. 20번. 재검사 용기 및 특정 설비의 파기 방법. 틀린 것이에요. 1번. 잔가스, 남아있는 가스죠. 전부 제거한 후 절단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절단, 증이 아니고 등이에요. 이거 틀렸네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2번 맞고. 3번. 파기 시에는 검사 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사용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4번. 파기 물품은 검사 신청인이 인수 시한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도가 아니고 아니한 때에는 검사인이 임의로 매각 처분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매각 처분하게 할 수 있죠. 하게 할 것.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1번. 도시가스 배관이 굴착으로 20m 이상이 노출되어 누출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일 때 가스 누출 경보기는 몇 미터마다 설치해야 되죠? 자, 이것은 20m마다입니다. 답은 3번. 22번. 시아나수소의 중합 폭발입니다. 중합 폭발이란 말은 이것은 중합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을 말해요. 그럼 또 중합 반응은 뭘까요? 중합 반응이란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분자량이 큰 화물이 되는 것을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해서 분자량이 큰 화물이 되는 것을 중합 반응. 그 중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폭발을 중합 폭발. 그러면 시아나수소의 중합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제는 황산입니다. 답은 2번. 23번. 고압가스 용접 용기 동체의 내경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공식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동체 내경, 자, D입니다. D. 자, D를 구할 때는 일단 최고 충전 압력이 2.5 메가파스칼이죠. 2.5 분의, 자, 그 다음에 동체 두께는 2입니다. 2. 그렇죠? 2. 자,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또 120 곱하기 1 빼기 1.2 곱하기 2.5 하고, 그리고 또 2 빼기 0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하지 맙시다. 자, 우리 고압가스 용접 용기 동체 내경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것도 뭐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저는요 그냥 이 문제는 적겠어요. 적고 답은 1번입니다. 24번. 고압가스 관련법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1번.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라고 하면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입니다. 폭발 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 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가연성 가스라고 합니다. 2번. 독성가스. 독성가스라 하면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100이 아니고 100만 분의 5천입니다. 100만 분의 5천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100만 분의 5천 이하인 것을 독성가스라 그래요. 3번. 액화가스. 액화가스라 하면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해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자,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 이하인 것을 액화가스라고 합니다. 4번. 초저온 저장 탱크. 초저온 저장 탱크라 하면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저장 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 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 탱크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답은요 2번이네요. 25번. 다음 고압가스 압축 작업 중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되는 경우. 자, 작업 즉시 중단입니다. 1번. 산소 중에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2% 이상. 자, 1번 바로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아세틸렌 중의 산소 용량이 전체 용량의 1% 이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세틸렌 아니고 가연성 가스.
자, 가연성 가스 중에 산소 용량이 전체 용량의 1% 이하의 것. 그리고 3번 산소 중에 가연성 가스 그리고 가열을 열고 아세틸렌, 에틸렌 및 수소를 제외한 산소 중에 가연성 가스 용량이 전체 용량의 2%가 아니고 이것은 4% 이하의 것. 그리고 4번 시아나수소 중의 산소 용량이 전체 용량의 2% 이상의 것 되는데 이건 시아나수소가 아니고 자 아세틸렌 그리고 수소 에틸렌 여기 있죠.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 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아세틸렌 에틸렌 및 수소 중의 산소 용량이 전체 용량의 2% 이상의 것. 자, 이것이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될 경우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다 틀렸죠? 답 1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가스 사고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가스 사고입니다. 원인에 따라 분류할 수 있죠. 사용처에 따른 분류됩니다. 사고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연령? 이건 아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7번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설치하는 방유 2개는 계단, 사다리 또는 토사를 높이 쌓아 올림 등에 의한 출입구를 둘레 몇 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둬야 되죠. 자, 이것은 둘레 몇 미터마다입니까? 50미터마다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LPG 용기 및 저장 탱크에 주로 사용되는 안전밸브의 형식 또는 스프링식입니다. 답은 4번. 29번 가스 충전 용기 운반 시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염소와 아세틸렌. 염소와 아세틸렌은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하지 않습니다. 염소와 아세틸렌은 운반 시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다. 답 1번. 30번 액화 천연가스의 저장 설비와 처리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 경계가 이거는 산의 경우입니다. 산의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습니다. 답은 1번. 이제 2과목 보겠습니다. 가스장치 및 기기. 31번 비중이 0.5인 LPG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1일 10만 리터를 생산하여 24시간 정치. 자, 정치란 말은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둔다라는 뜻입니다. 정치 후에 모두 산업 현장으로 보낸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LPG를 저장하려면 저장 용량이 5톤인 저장 탱크. 자, 저장 용량이 5톤이란 말은 이 저장 용량의 90%만 저장을 하죠. 90%만 저장합니다. 그러면 결국 5톤의 90% 얼마죠? 4.5톤이죠. 4.5톤. 4.5톤이니까 결국 4,500kg을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 탱크가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장 탱크의 저장 능력. 자, 우리 W는 자, 우리 아까 본 공식 기억나나요? 0.9 곱하기 D 곱하기 V입니다. 자, D는 비중이라 그랬죠. 그러면 0.9 곱하기 자 D는 0.5 그리고 V는 10만 리터죠. 10만 리터 10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9하고 0.5를 곱하면 0.45입니다. 0.45 곱하기 10만이에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4만 5천이 되겠죠. 4만 5천 kg입니다. 그렇다면 4,500이 4만 5천이 되려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죠? 10개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만약 이 문제 잘 안 풀리면 무시하세요. 무시. 32번 고압 용기나 탱크 및 라인 등의 퍼지용으로 주로 쓰이는 기체입니다. 자, 우리 퍼지란 말은요,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에다가 불연성 가스를 주입해서 남아있는 가스를 환기해서 제거한다, 퍼지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고압 용기나 탱크 및 라인 등의 퍼지용으로 쓰이는 기체는 질소입니다. 질소. 32번은 4번. 33번 고압가스 제조소의 작업원은 얼마의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보구의 사용 훈련을 받아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될까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에 1회 이상이죠. 34번 LPG 기화장치의 작동 원리에 따른 구분으로 저온의 액화가스를 조정기를 통하여 감압, 자, 감압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감압한 후 열규환기에 공급해 강제기화. 자, 강제기화하려면 열을 가해야 되겠죠.
감압하고 그 다음에 가열합니다. 감압 가열 방식. 답은 3번. 35번 도시가스 사업 법령에서는 도시가스를 압력에 따라 고압, 중압 및 저압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압의 범위입니다. 중압의 범위. 단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면 그러면 중압의 범위는 0.01에서 0.2 사이입니다. 0.01에서 0.2 사이. 답은 4번. 36번 가연성 가스 누출 금지 경보 장치의 경보 농도. 이것은 폭발 한계 4분의 1 이하입니다. 폭발 한계 4분의 1 이하. 37번 내용적 47리터인 LP가스 용기의 최대 충전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되어 있고 단 LP가스 정수는 2.35입니다. 내용적이란 말은 탱크 용량에다가 공간 용적을 더한 겁니다. 내용적은 탱크 용량에다가 공간 용적을 더한 것이다. 그리고 자, LP가스 용기의 최대 충전량. 자, 요거 구하는 공식. 자, 어떻게 되죠? 이건 C분의 V입니다. C분의 V. 자, C가 뭐냐면 LP가스 정수. 요게 C예요, C. 그러면 2.35입니다. V는 뭘까요? V는 내용적을 말합니다. 47. 그러면 2.35분의 47 정리하면 그럼 뭐예요? 2.35 무시하고 47을 2로 나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절반쯤 되겠죠. 절반쯤 되고 그리고 뒤에 3호가 있잖아. 0.3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35를 2배 하면 4.7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35를 20배를 하면 47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38번 부식성 유체나 고점도 유체 및 소량의 유체 측정에 가장 적합한 요량계는 면적식입니다. 면적식 요량계. 답 2번. 39번 LP가스 이송설비 중 압축기에 의한 이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압축기에 의한 이송 방식. 베이퍼록 현상 없지요. 그리고 장가스 회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펌프에 비해서 이송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저온에서 부탄가스가 재액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재액화된다. 답은 4번입니다. 40번 공기, 질소, 산소 및 헬륨 등과 같이 임계 온도가 낮은 기체를 액화하는 액화사이클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2번에 린데 공기액화 사이클, 3번에 필립스 공기액화 사이클, 4번에 캐스케이드 공기액화 사이클 종류가 됩니다. 근데 40번에 1번 9대 아니에요. 답은 1번. 41번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2번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테스트 차단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테스트 차단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쉽게 조작할 수 없어야죠. 자, 다시 테스트 차단 기능을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답은 1번. 2번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빗물, 먼지 등이 침입할 수 없어야 됩니다. 3번 차단 밸브가 작동한 후에는 복원 조작을 하지 아니하는 한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4번 복원을 위한 버튼, 레버 등은 조작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답은 1번. 42번 계측기기의 구비 조건 틀린 것입니다. 1번 설비 및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죠. 원거리 지시 및 기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3번 구조가 간단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정도, 이 정도는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이 정도는 정밀도를 말한다. 그럼 정밀도가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높아야 되죠. 그래서 낮을 것이 아니고 높을 것. 정밀도가 높아야 되겠다. 4번 설치 장소 및 주의 조건에 대해서 내구성이 커야 되겠죠. 답 3번. 43번 압축기에서 두압. 자, 두가 머리 두자입니다. 이 머리 상부 쪽이란 말이죠. 피스톤 상부의 압력. 답은 3번입니다. 44번 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 설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 이하죠. 5개 이하입니다. 5개가 아니고 4개 이하로 합니다. 3번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m 이하로서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요.
그리고 4번 배기통의 입상 높이는 원칙적으로 10m 이하로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5번 흡입 압력이 대기압과 같고요. 최종 압력이 15kg 폴스 제곱 센티미터 쥔 4단 공기 압축기의 압축비. 자, 이것도요.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뭐 알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압축비 어떻게 구합니까? 압축비를 구하는데요. 이게 4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압축비를 A라고 두고, A는 N제곱근 PL분의 pH예요. 자, 너무 어렵죠? 그럼 여기서요. 4단이라 돼 있잖아. 이게 제곱근에 들어오는 요 n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러면요. A는 4제곱근하고 그 다음 PL. 자, PL은요. 대기압이 지금 1kg 폴스 per 제곱 센티미터죠. 그럼 1분의 그 다음에 최종 압력이 15kg 폴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5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더해줘요. 그럼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4제곱근 16이죠. 16은 어떻게 되냐면 4제곱근 2의 4제곱. 그러면 4제곱근하고 4승이 사라지면서 결국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거 계산 못해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가스 일반. 46번 순수한 것은 안정하나 소량의 수분이나 알칼리성 물질을 함유하면 중합이 촉진됩니다. 독성이 매우 강한 가스. 이게 시아나소수. 아까 중합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죠. 중합하면 시아나소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47번 다음 중 B점이란 말은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가스는 프로판가스입니다. 여기서는 프로판. 답은 4번. 48번 단위 질량인 물질의 온도를 단위 온도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비열이라 그래요. 답은 2번입니다. 49번 LNG의 성질입니다. 1번 LNG가 액화되면 체적. 이 체적이란 말은 부피를 떠올리면 됩니다. 부피가 무엇입니까? 입체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체적이라 그러죠. 자, 체적이 약 6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LNG가 액화되면 체적이 약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2번 무공해의 청정가스로 발열량이 약 9,500kcal per 세제곱미터 정도입니다. 9,500. 3번 메탄을 주 성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에탄, 프로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LNG는 기체 상태에서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는 물보다 이것도 가벼워요. 가볍답니다. 틀린 것은 4번 하면 되겠네요. 50번 압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게이지 압력은 절대 압력의 대기압을 더한이 아니고 뺀이죠. 뺀. 절대 압력의 대기압을 뺀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2번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 압력입니다. 3번 1.0332kg per 제곱 센티미터 대기압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번 대기압은 수은주를 76cm만큼 높이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대기압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 51번입니다. 프로판가스를 완전 요소시켰을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우리 프로판가스. 자, 우리 프로판가스 가지고 요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판 요 가스통 주위에 뭐가 맺힙니까? 물이 맺히죠. 물이 맺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답은 2번. 52번 요소비료 제조 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자, 우리 암모니아 냄새 어디서 많이 맡을 수 있나요? 우리 옛날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하죠. 53번 수분이 존재할 때 일반 강제. 이 강제는 강철을 말합니다. 강철을 부식시키는 가스. 이게 뭐죠? 황화수소입니다. 답은 1번. 54번 폭발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폭발 범위의 한값이 낮을수록 폭발 위험은 커집니다. 2번 폭발 범위의 상한값과 한값 차가 클수록이죠. 차가 클수록 폭발 위험은 커집니다. 3번 프로판보다 부탄의 폭발 범위 한값이 낮고, 그리고 4번 프로판보다 부탄의 폭발 범위 상값도 낮습니다. 틀린 것은 2번. 55번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열.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기화열.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1번 융해열. 융해열이란 말은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 고체에서 액체, 융해열입니다. 그러면 응축열은 뭘까요? 기체에서 액체. 기체에서 액체는 응축열. 승하열은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거나 또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 이걸 뭐라 그러죠? 기. 그 다음에 화, 기화열. 이러면 되겠죠? 기화열. 56번. 부탄 1. 자, 이거 뭐라고 읽겠습니까? 자, 이것을 노멀 세제곱 미터라고 읽겠습니다. 또는 노멀 루베라고 읽기도 합니다. 루베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부탄 1 노멀 세제곱 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 자, 그럼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 산소량. 자, 이걸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6.5입니다. 6.5 노멀 세제곱미터. 이론 산소량은 6.5 노멀 세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이론 공기량이죠. 그럼 공기량은요, 산소량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 0.1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기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산소량이 6.5인데 6.5를 0.21로 나누면 돼요. 6.5를 0.1로 나눕니다. 자, 이거 나눠서 한번 우리 외웁시다. 자, 대충 계산하면 약 31이 나옵니다. 31 노멀 세제곱미터.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부탄 1 이론 산소량은 6.5, 이론 공기량은 31. 이렇게 해볼까요? 부탄을 1 노멀 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6.5, 이론 공기량은 31. 6.5, 31. 6.5, 31.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산소량이면 6.5고요. 여기 2번 있죠? 이론 산소량이면 6.5고, 그리고 이론 공기량은 31입니다. 답은 4번. 57번. 온도. 자, 이거 F는 화씨죠, 화씨 410도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라. 그러면요, 일단 절대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화씨를 섭씨로 바꿔야 돼요. 섭씨로 바꾸는 공식 9분의 5 화씨 빼기 32 이러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여기다가 410을 넣어야 돼요. 410을 넣어서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좀 고달픕니다. 9분의 5 곱하기 410에서 31을 빼면 378이죠. 378. 그리고 9 약분되고 9, 4, 36, 9, 28. 그러면 5 곱하기 40이에요. 그러면 210입니다. 210. 그러면 절대온도 K는 273에다가 섭씨를 더해주면 되겠죠. 210을 더하면 돼요. 273 더하기 210 해서 483이 되겠네요. 483K. 답은 2번입니다. 58번.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부치제 중 DMS의 냄새. DMS는요, 자, 이것은 마늘 냄새입니다. DMS는 마늘. 그러면 1번에 석탄가스 냄새는 THT. 양파 섞는 냄새는 TBM입니다. 5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체와 관련된 법칙이에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 1몰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 이것이 아보가드로의 법칙. 답 3번입니다. 60번. 내용적 47리터 용기에 C3H8. 이게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우리가 프로판 가스라고 하는 거 있죠. 프로판 15kg이 충전되어 있을 때 용기 내 안전 공간 약 몇 %인가? 그리고 이때 프로판의 액 밀도는 0.5입니다. 0.5.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적을 한번 구해보죠. 최적을 구하는 공식은 밀도분의 질량이거든요. 자, 밀도분의 질량. 자, 밀도 보니까 0.5라 되어 있죠. 0.5.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5kg 되어 있죠. 15.
그러면 0.5분의 15니까 30입니다. 자, 최적은 30. 그리고 안전공간, 즉 우리가 이제 안전공간을 구해야 돼요. 안전공간은 자, 이것은 내용적이 47리터니까 원래 47입니다. 그리고 47에서 지금 최적이 30이죠. 프로판의 최적이 30이에요. 47에서 30을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47분의 17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대충 계산하면 47분의 17은 이게 약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하고 비슷한 값을 찾아주세요. 자, 답은 3번 되겠죠. 36.1%.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복잡한 수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공부하시다가 너무 힘드신 분은 60번 같은 문제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이런 문제는 그냥 찍어요. 자,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